(7월 20일) 한국경제TV에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가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 정상화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가격이 이제 할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경제TV에서.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싸게 길게 이렇게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에 180만원, 1개월에 30만원 꼴이니까 하루에 만원 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02-3490-4521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은 좀 갇혀있죠. 우리 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아래쪽으로 3129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깨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3216포인트 17포인트 돌파가 되면 다시금 시장이 강세로 갈 가능성 거부를 하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멈춰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8월 달에 증시 위기설에 대해서 요즘 얘기들이 좀 심심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관세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나라 관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10%입니다. 관세가 30%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그러죠. 기본 10%에 보정 10%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이거 유럽이고 이거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본 관세 해야 되는데 일본은 현재 한 24 정도 되고 있고 캐나다가 그러냐면 35% 8월 1일부터 35%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가 25% 정도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관세를 보면서 우리가 25 제가 알고 있는데 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워낙 저가니까 두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거의 관세가 같다라는 점에서 보자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라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본은 도요타가 공장이 많은 쪽이 어디가 많냐 하면 캐나다 쪽이 많아요. 근데 캐나다가 35%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가 더 셉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관세를 맞는다라고 해가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우리하고 경쟁국은 관세를 도대체 얼마나 맞는지 되십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 도요타라든지 하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맞는 관세가 우리보다 관세가 더 높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차라리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사고를 조금 유두리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쁘다, 나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여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소브린 AI라든지 여러 부분에 인해서 경기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흐름 보고 8월 위기설보다는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서 그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되시는 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전의 대형주 강세가 다시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안에서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강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솔루션이 눈에 띕니다. 장중에 한 13%까지 한번 달렸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요. 다 아시다시피 전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풍력 관련된 종목이든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든 대부분 패턴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자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수준이 여기 정도로 만들어져서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는 지주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부분에서는 양극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어서 현대제철은 수익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올라갑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부분에서는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제소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부분도 역시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는 이제 조선주들 반등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주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HD, 현대, 위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대장이었다면 조금 바뀌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이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현재 만들고 있는 패턴은 이렇게 있죠. 고점 부분까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상승을 하면 고점은 이전 고점이 800원, 9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5,000원까지 노리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자체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이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쩌란가 모르겠어, 그쵸? 하이브는 이번에 올라올 때 이전 고점 못 치면 무조건 빼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고요. 삼성중공업은 어제 이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태웅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웅은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쵸?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중턱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스권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이 정도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전략은 박스권 상단 돌파 혹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시 이걸로만 전략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오고 있고요.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YG하고 SM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요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 부분을 제대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OLED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안에서 슬금슬금 움직입니다. 대장은 덕산 네오룩스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레이커 LS 머티리얼즈 주고 있고요. PNT 바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움직임을 주고 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는 두 종목 정도 있는 중입니다. 벌써 보고 있는 중이고 2차전지가 움직이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은 사실은 좀 아니고요. 2차전지가 되는 부분에 이전에 제가 쇼츠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2차전지가 쓰이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ESS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ESS가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전기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전기가 부족한데 보통은 전기를 사람들이 쓰는 시간을 보면 낮에 쓰냐 밤에 쓰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낮에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돌리다가 멈추고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한번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밤에도 돌아가고 낮에도 돌아가고. 그러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이 밤 전기를 어떻게 ESS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발전소하고 ESS가 사람들한테 쏘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하나의 발전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ESS 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배달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배달 로봇이든 다 2차전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수요가 전기차에서 2차전지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도 2차전지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원년이 2025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부분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흐름을 탔는 종목은 퓨처엠은 흐름을 탔죠. 바닥에서 있고 에코프로 BM이 그 뒤를 이어서 또 흐름을 타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음극재 관련된 종목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올랐다면 요즘은 이제 양극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는 있으니까 참고 봐주시고요. 아까 태양광 얘기를 하나 했는데 하나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풍력이죠. 풍력도 돌아서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풍력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좋아하진 않냐 하면 풍력 발전이 예전에 효율이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사실은 태풍도 많이 치고 설비를 유지하기도 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반구에 바람이 잘 안 분다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풍력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움직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LNG 다음은 원자력 다음이 태양광 다음이 풍력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SK 오션 플랜트는 최근에 계속 패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이건 추세를 넘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CS 윈드 같은 경우에 추세를 넘은 건 아니고 여기 SK 오션 플랜트는 추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미 한 단계 추세 넘고 난 다음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참고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봅니다. 에로티 백큐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않고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삼성전자 역시 보시는데 SK 하이닉스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저는 SK 하이닉스 크게 고민하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키 맞추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보시면 27만 5천 정도가 여기 있는데 27만 5천 원 가격권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더 이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에 종목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시장 잘 따라다니시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거는 반도체하고 관세 두 가지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시장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